책을 읽고 행동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다음 질문 3가지를 던질 거예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 33기에서 2번째로 읽는 책이 뭔지 아시죠? 인스타 브레인이요. 그 책이 뇌과학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실까봐 유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뇌과학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지 말 것, 이게 중요하고, 2번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행동의 본능적인 원인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뇌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훌훌 넘기셨으면 좋겠고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음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고 행동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했던 노력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알람을 다 끄는 거예요. 2번째는 특히나 더 자주 쓰는 어플의 알람을 끄는 거예요. 3번째는 책 읽을 때 주변에 핸드폰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 눈앞에 있기만 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다 놓고는 하지만 책 읽을 때는 얘를 등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책을 읽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집중력이 올라가요. 4번째는 핸드폰 계속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거든요. 뇌가 보상이 필요한가 보다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해요. 다른 행동으로 뇌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5번째는 인스타 브레인, 제목만큼 인스타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SNS 구성 자체가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뇌에 최적화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SNS를 하다 보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마지막 6번째는 PC로 디지털로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손글씨로 정리하기입니다. 지금 말했던 것 중에 5번째, SNS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예림 PD도 쇼츠나 릴스 보면서 진짜 무한대로 내려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스크롤을 일부러 밑에 한계점이 없도록 만든 게 일부러 그렇다고 하거든요. 의도를 갖고 그렇게 심어놓은 거라고 해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스크롤을 계속 내려가네? 하다 보면은 나 지금 여기 빠져들었다. 그럼 바로 꺼버릴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예림 PD는 나답게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배웠는데 내 기준을 갖고 사는 거. 나답게 사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과 멀어지는 삶이라고 정해놨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누구나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돼요. 집중력을 올려주고 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문제는 스트레스에 너무 녹아들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이 화내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1에서 10으로 막 화를 내고 이랬었거든요. 이걸 고치게 된 게 뇌과학 덕분이에요. 뇌과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삶의 질이 거의 한 200% 정도는 올라간다. 예림 PD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생겨나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너무 크게 웃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맞아.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 빨개지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심장 두근거리고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뇌가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해. 생각을 좀 해봐. 진정해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화를 내죠. 그러면 안 좋은 점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이미지도 망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어서 악화가 되겠죠. 근데 이 뇌과학을 통해서 저는 이걸 인지를 했더니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뇌가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구나,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이 사람들은 저를 되게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 근데 이미지가 좋아지죠? 이미지가 좋아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삶의 질도 올라가겠죠.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지속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이 계속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잖아요. 예민해지고, 이게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평온하게 지내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나는 일을 막 해내요.
그럼 더 화가 나겠죠. 계속 악순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뇌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화나는 자리를 잠깐 이동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니면은 잠깐 일어났다가 앉거나 신체적으로 변화를 주기만 해도 뇌는 조금 가라앉거든요. 조금 더 차분한 감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감정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근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혹은 어떤 일에, 어떤 말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그 상황이 됐을 때 나 지금 화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잠깐 자리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글을 쓰는 거. 글만큼 정말 좋은 게 없어요. 쓰는 동안에도 차분해지지만 일단 쓰고 나서 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화가 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되게 이성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된다. 저도 악순환에서 빠지는 데 있어서 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력했던 방법은 별거 아니야 라고 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린 PD는 많이 보지 않아요? 뭔가 화가 나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지금 화나는 거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효과 있어요. 뇌한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뇌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얘가 긍정의 감정인지 부정의 감정인지도 구분을 못한대요. 내가 말로라도 지금 너 행복한 상황이야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뇌과학을 활용해서 나답게 살아가는 걸 연습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 책에서 나다움 질문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는 뭐 스트레스, 나답게 사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나다움 질문 3가지를 던질 거예요. 첫 번째는 SNS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SNS를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책을 우리가 2023년도에도 나를 찾는 독서 모임에서 읽었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이야. 결론이 나 SNS 안 할래. 그리고 갑자기 SNS를 탈퇴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물론 나한테 너무 필요가 없다, 방해가 된다 하면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해도 이만큼인데 이걸 삭제한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오히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도록 활용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질문은 연장선인데, 이 전자기기들과 멀어질 수 없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하면 되는지. 첫 번째는 SNS에 한해서인 거고, 2번째 질문은 전자기기 모든 거에 한해서인 거예요. 3번째는 제가 했던 행동 중에서 수시로 울리는 어플들 중에서 지금 알람을 꺼도 되는 어플이 뭔지 확인을 하고 어플까지 꺼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나다움 질문 3번째예요. 알람을 끄니까 어떤 게 좋아지셨어요? 저는 이제 SNS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는 수시로 댓글 알람이 엄청 많이 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여기 이게 미리 보기가 뜨면은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악플이 있어. 그럼 그날 하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람을 다 꺼놓기도 했는데, 일단은 안 울리니까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분이 평온해요. 휴대폰 자체에 기본 알람을 다 꺼놓으면은 얘가 수시로 안 울리잖아요. 익숙해져가지고 핸드폰을 잘 안 들여다보게 돼요. 궁금하지가 않은 거지. 이렇게 아낀 에너지를 더 중요한 데다 쓰게 되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다. 인스타브레인 책은 뇌과학 중에서도 쉬운 난이도에 속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책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본인만의 걸로 해석을 해서 체득을 해가지고 꼭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움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